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그 가압류 신청서 작성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압류 신청을 할 때, 보통 가압류 신청을 할 때 지금 법무사 사무실이나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을 같이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압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본안 소송하고도 별도로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그것도 뭐 100만, 법무사 같은 경우에 몇십만 원 하고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하면 이제 100만 원 이상 받는데,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지금 서식하고 방법만 확인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그 가압류를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접수를 하면 그대로 가압류 결정문을 받고 이제 가압류를 할 수 있으니까 채권을 이제 보전할 때 그렇게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가압류 신청서 작성을 한번 해보고, 가압류가 왜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아직 A라는 사람이, 첫 번째가 A라는 사람이 B한테 지금 3천만 원을 대여를 했어요.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B가 갚지를 않으니까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일단은 A가 B한테 돈을 빌려줄 당시에 차용증을 작성을 했다든가, 차용증 요건은 이거예요. 금액이 확인이 돼야 되고, 언제 변제를 할지, 그리고 이제 채무자가 누군지, 채무자하고 채권자가 누군지 특정이 되면 이런 부분에서 차용증이 적법하게 작성이 됐다고 볼 수 있고, 이걸 가지고 바로 소송을 들어갈 수 있는데, 소송을 들어가기 전에 보통은 이제 이 사람이 어차피 이 사람이 뭐 집이 있다든가 집이 있어서 집에다가 이제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저당권이라는 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준 가장 좋은데, 이런 부분은 보통 이제 소액 같은 경우에는 하질 않으니까 일단 차용증만 쓰고 빌려줬다가 이 사람이 돈을 변제를 안 하게 되면은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니까 이제 판결이 필요한 거고, 판결을 받으려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민사로 일단 일반 민사 소송이 있고, 간이 절차로 이제 그 지급 명령 신청 절차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3천만 원 이하라 그러면 이제 소액 사건 심판으로 들어가서 간단하게 이제 간이 절차로 이제 그 판결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은 일단 소송 문제고, 세 번째가 지금 가압류라는 게 뭐냐면, 가압류하고 우리가 보통 이제 가압류하고 가처분이라 그러는데, 가압류 가처분이라는 거는 이제 그 보전 소송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전 소송. 보전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은 이 사람이 집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 판결을 받아가지고 3천만 원에 대해서 판결을 지급하라고 판결문을 받았는데, 이 집에 대해 가지고 강제 집행 이제 경매를 하려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거 처분을 해버린 거예요. 처분을 해가지고 집이 없어졌어. 그래서 이런 이제 낭패를 막기 위해서 일단 이제 여기 건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가 가압류를 해놔서, 가압류를 해놓으면 처분을 못하니까, 처분을 하더라도 매수인이 가압류를 인수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전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아예 처분을 못하게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는 거예요. 처분금지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건 매매를 할 수 없게 지금 법원 명령으로 가처분을 해서 임시처분으로 매매가 불가능하게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처분을 못하는 거죠. 소송 끝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전 소송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중에 이제 금전에 대한 건, 금전에 대해 가지고는 보통 이제 가압류를 지금 가압류 신청을 하고, 금전 이해 채권에 대해 가지고는, 금전 이해 채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가처분을 하게 되는데, 금전 이해라는 거는 이제 매매금지 가처분이라든가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신청을 해가지고 이걸 금지를 해서 이제 그 재산을 일단 보전을 하고, 내가 이걸 갖다 경매로 넘겼을 때 이제 온전하게 현금화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처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알아볼 거는 이제 가압류 신청에 대해서 제일 이제 흔하게 얘기하는 가압류인데, 유체동산이라는 건 이제 부동산 이외에 뭐 자동차라든가 아니면은 그 산림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체동산을 이제 가압류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통장이라든가 그 금전에 대해서 가압류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부동산, 제일 이제 흔히 얘기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놓고, 가압류를 하게 되면은 그 경매를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가압류가 선순위 저당권이나 이제 선순위 담보 물건이 없이 부동산에 그 일단 가압류가 되면은 가압류를 1순위로 보고, 여기서 이걸 기준 권리로 이제 뒤에 말소를 한단 말이에요. 경매를 하게 되면은 권리관계를 말소를 하는데, 이런 효력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일단은 그 일단 채권 보존 차원에서 일단 가압류를 하는 거죠. 먼저 그 대한법률 구조공단에 들어가시면, 여기서 지금 가압류 신청이라고 치면, 가압류 신청이라고 치면은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가 나와요. 대여금에 대해서 우리가 대여금 3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부동산을 가압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서식을 다운을 받고, 서식을 다운받아 가지고 일단은 열면은 이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서식이 나오고, 이건 일단 실제로 이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서식이니까 이건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그냥 그대로 실무 그대로 해볼게요. 일단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채권자면은
장민석 이렇게 치고 어디 있지 주소는 쭉 쓰고 이제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쓰고 010 얼마 얼마 이렇게 쓰고 채무자도 안다 그러면 채무자를 안다 그러면 동일하게 일단 이거 차용증에 이런 부분이 적혀 있다 그러면 여기다 쓰면 되는데 이런 부분을 모른다 그러면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돼요. 사실조회 신청이라는 건 뭐냐면 계속 이제 그 반복되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조회 신청이라는 거는 이 사람 이름하고 내가 지금 이 사람 이름하고 휴대폰 번호밖에 모른다 그러면 여기다가 인적사항을 쓸 수가 없으니까 법원에다가 어떤 신청을 하냐면 사실조회 신청을 해요. 사실조회 신청. 사실조회 신청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통신사에다가 SK하고 LG, KT 이렇게 있는데 이 통신사에다가 법원에서 이 사람에 대해 인적사항에 대해서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을 내려줘요. 그러면 이 사람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채무자 인적사항에다가 작성을 해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지금 동일하게 여기다 동일해요. 사실조회 신청서, 사실조회 신청서를 검색을 하면 여기서 이제 통신사에다가 사실조회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고 아니면은 여기 보통 네이버를 많이 쓰니까 사실조회 신청서를 네이버에다가 포털 사이트에다가 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보통은 통신사에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포털 사이트에다 한다든가 통신사에다 한다 그러면 통신사에다가 이런 부분을 일단 법원에서 신상조회를 공개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볼게요. 사실조회 신청서 동일하게 삭제를 하고 사실조회 신청서로 우리가 지금 그 가압류를 신청하더라도 사건 번호가 나와요. 사건 번호가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건 번호를 넣고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 신청합니다. SK텔레콤, KT, LG 이렇게 세 개가 있으니까 여기서 어차피 인적사항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이 KT를 쓰는지 SK를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세계통신사에다 다 넣으면 별지 기재와 같습니다. 사실조회를 어떤 걸 할 거냐 인적사항을 하는데 별지에다가 사실조회할 사항은 내가 이 사람 이까지만 이름만 아는데 가입번호하고 이름만 아는데 이거 주민등록번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회를 해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조회 신청을 그 가압류 신청을 할 때 법원에다 같이 제출하게 되면 그 법원에서 통신사에다가 그 명령을 내리고 통신사에서 받은 인적사항을 일단은 그 원고한테다가 그 가압류권자한테 제출을 주니까 그걸 이제 부정을 하면 돼. 아까 그 서식에 이 채무자 부분을 보충을 하면 됩니다. 청구 채권의 표시는 우리는 이제 3천만 원을 받아야 되니까 3천만 원 대여금 채권이고 가압류해야 될 부동산은 이제 별지에다가 쓰는 거예요. 별지라는 건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거기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주소가 나오고 면적이 나오고 구조가 나오고 각 측에 이제 면적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특정을 해서 별지에다 써주면 되고 그리고 신청 이유는 채무자가 이제 3천만 원을 언제 갚기로 했는데 갚질 않아서 갚는 날까지 몇 프로를 이제 가산을 해서 나한테 지급을 해달라. 그게 이제 사유가 되는 거고 이건 원인 이제 이유예요. 왜 가압류를 내가 하는지 이 사람의 재산이라고는 담보대공된 아파트 한 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팔아서 없어지면 내가 나중에 판결을 받더라도 승소한 뒤에도 강제집행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청한 겁니다. 그 이유를 쓰는 거고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 그거 뭐냐면 이 사람이 우리가 가압류를 해서 이 사람이 처분을 못하든가 하면은 본안소송에서 내가 패소했을 때 이 사람이 내가 가압류한 것 자체가 이 사람에 대한 재산권 침해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이제 10% 정도를 얘기하는데 2천만 원이라 그러면 200만 원을 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 보통 서울보증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서울보증보험에서 한 15,000원 정도 증권을 끊으면은 이제 보증보험으로 그 공탁을 가름하겠다는 게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 이제 그 들어가면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보시면 법률정보에서 소송비용 자동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계산 들어가 보면 그 보전소송, 보전사건 비용계산이라는 게 있는 게 보전소송에 대한 사건이고 여기를 들어가 보면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게 청구금액은 3천만 원이고 채권자는 나 한 명, 그리고 채무자 한 명, 그리고 부동산 건수는 그 빌라 한 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계산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그 나오고 인지 송달료는 이제 내야 되는 거고 인지 송달료라는 건 법원 수수료, 송달료는 이제 우편료, 보증보험료는 아까 얘기했던 3천만 원이 15,000원 정도 서울 보증보험에서 끊어가지고 첨부를 하면 되는 거고 이건 나머지 이제 세금이죠. 세금을 내고 136,000원을 내서
결과를 출력하기를 하면 이걸 이제 출력을 하세요. 출력을 해가지고 이 금액을 알고 있어야, 비용하고 금액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 금액을 갖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일단 지금 그 접수를 하면 되고, 접수를 할 때 여기까지만 작성을 하는 거예요. 현금 보관증이라는 건 이제 우리 차용증, 우리 경우에는 차용증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부동산 등기사항,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떼 가지고 여기다 두 통을 첨부를 하고, 가압류 신청 진술서는 뒤에 나온 서식에다가 여기는 첨부, 여기는 작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피보존 권리와 관련해 가지고 청구채권을 인정하면, 이거는 이제 채무자가 이제 그 기재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채무자한테 보내는 거고, 그리고 송달료 납부선 아까 지금 비용 계산한 거, 그 납부를 보통 신한은행에서 하는데, 신한은행에다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첨부를 하면은 가압류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가압류 결정 같은 경우에, 가압류라는 게 일단은 신속을 요하는 재판이고 보존 처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채무자가 이걸 빼돌리기 전에 이제 그 압류를 하는 게 목적이라서 한 2, 3일 정도, 늦어도 한 3, 4일 정도면 결정은 나요. 결정이 나서 가압류 통지가 되면은 내가 그 가압류 통지 받은 걸 가지고 이제 본안 소송을 준비할 수 있는데, 이제 뒤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가압류를 하게 되면, 가압류를 이제 우리가 이제 채권 A가 B한테다가 돈을 빌려주고 가압류를 하게 되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3천만 원을 빌려주고 A가 B의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가압류를 할 거예요. 가압류를 하게 되면 B는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은, 야, 이게 지금 내가 3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건지 다툴 수 있다 그러면 계속 이제 가압류 상태로 둘 수가 없으니까, 본안 그 B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다가 소재기 명령 신청을 해요. 소재기 명령이란 게 뭐냐면, A가 나의 부동산에다 가압류를 했는데 이걸 갖다 계속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다 둘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 소를 그 법원이 A한테다가 그러면 본안 소송, 예를 들어 지급 명령이라 그러면 지급 명령을 갖다가 일단 제기를 해라. 그리고 소재기 명령을 이제 발해요. 명령을 내리면 3개월 내로 일단은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고, 본안 소송을 제기를 안 하면 이제 가압류가 해제가 돼 버려요. 그렇게 되는 경우고, 가압류 같은 경우에도, 가압류라는 게 일단은 지금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이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도 압박을 받아요.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이런 경우에 가압류만 해놓고도 보통 이제 변제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소송까지 가서 여기서 이제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판결 받아서 이제 채권자가 승소를 하게 되면 이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이제 그 가압류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매 신청하는 부분은 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가압류 신청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부동산 가압류 신청하는 게 서식을 하는 게 대략 이제 수정 정도만 하면 되고 폼은 정해져 있고, 예를 들어서 신청 이유라든가 신청 취지에 대해서 이거 어차피 수정을 하는 건 맞는데, 여기 대해서 청구 목적이나 청구 이제 그 원인이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어야지 판사가 보고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거지, 이런 부분이 불확실하다 그러면 이제 그 가압류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이 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이제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작성을 하면서 어떤 사실관계가 좀 이렇게 복잡한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면 뭐 댓글이나 전화를 주셔가지고 한번 확인을 하시면, 어차피 혼자 진행을 가는 그 가압류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평소에 많이는 해보진 않았는데, 지금 내가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고, 지금 법무사나 변호사에 맡겨서 비용이 또 든다 그러면 그런 비용도 아껴야 되니까 이렇게 신청을 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 지금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쟁점만, 이런 부분 신청 이유라든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명확하게 해서 내가 지금 가압류할 그 이유가 있는지 여부만 이제 명시를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쪽에서 그 서식을 쓰다가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이게 지금 좀 불안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댓글에 이제 문의를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경제도 어렵고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상황에서 혼자 소송을 하는데, 이제 소송 과정 중에 가압류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렸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내가 이걸 청구할 수 있는 이제 원인이 된다 그러면 애초부터 지금 청구할 수 있는 원인은 차용증이라든가 현금 보관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챙겨서 증거를 갖고 계시면 일단 소송하기는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뭐 정보가 유용하셨다 그러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제 차후에 또 영상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